자, 182쪽에 위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자, 요 친구들은 별표를 좀 쳐볼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2차 부등식을 출발할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 너희가 이걸 잘 배워놔야 된다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쓰는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그런데 이 2차 부등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내용 또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서로가 대화가 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기 안에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 뭐 그런 것들 나오면서 결국 어떻게 보면 그래프 그리는 게 상당히 중요했었지? 그래프를 그려내는 게. 자,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내지는 능력치가 어느 정도 개발이 됐을 때 우리가 최대 최소 할 때처럼 뭐 하냐면 제한된 범위를 잘라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한된 범위가 잘라내진다. 그런데 이 제한된 범위가 잘라진다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도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미지수가 끼는 경우가 많다고. 항상. 그러다 보니 내가 원하는 조건에 대해서 이런 2차 함수의 내용을 끼워 맞출 수도 있고 이동시켜 줄 수도 있고 범위를 자를 수도 있고 그거에 맞춰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어떻게 보면 이 몇몇 개의 단어 뭐라고 되어 있어? 실근의 조건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집중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이걸 못해서 내가 고등학교 2학년 갈 때 제발 실근의 위치 문제 공부 다시 해라 라는 말을 5번 넘게 해도 안 해. 왜 안 할까? 왜 그런 질문들을 말했을 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어려워요 라고 퉁치고 안 해. 어려운 거 맞아요. 그런데 못할 거야? 이게 못할 정도의 그 어려움인가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럼 수능 가면 별천지 세상이겠네. 할 수 있으니까 내는 거야. 이것들을 연습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지만 터득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암기로 가겠습니다. 왜? 어차피 원리를 다 알려줘봤자 여러분 머릿속에 때려 박아 넣고 나서 이해를 해. 일단 내가 근의 분리, 실근의 위치가 나오면 일단 세 가지를 쓴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세 가지. 누구는 뭐 저래 알려줬다. 누구는 뭐 저렇게 기억한다더라. 다 집어치우고 일단 세 가지부터 얘기하세요. 그거 전부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응용하는 거야. 쉽게 외우는 거고. 근데 준비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일단 외우자고. 첫 번째, 순서는 좀 약간 뒤죽박죽일 수 있는데 결국 쓰는 건 똑같아. 판별식 D를 쓸 거야. 판별식 D. 두 번째, 축의 방정식 쓸 거야. 기억해. 이거의 방식도 여러 개가 있는데 쌤은 무조건 이 세 개로만 얘기할 거야. 세 개로만. 너희는 나한테 배웠으니까 난 세 개로만 얘기할 거야. 이상한데 딴 데 가서 주워 듣지 말고 나도 그 풀이 알아. 근데 일단 이렇게만 하자고. 마지막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경계에 대한 함수값. 가로에서 그것의 부호.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판별식 T, 축의 방정식, 그 경계에 대한 함수값. 정확하게 말하면 크기 말고 부호를 원하는 거야. 그 함수값의 부호.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됐나요? 자, 어떻게 되냐면 이 문제 자체가 이런 거야. 우리 살짝 옆에 있는 필수 예제를 좀 갖고 와볼게. 첫 번째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3k 플러스 4는 0이라고 하는 게 필수 예제 1번에 있는 수식이다. 맞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봐. 1번 두 근이 모두 양수. 두 번째 어떻게 돼? 두 근이 모두 음수. 세 번째 어떻게 돼?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이걸 바꿀 거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첫 번째 있던 거는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말 대신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라고 할 거야.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대. 그러면 우리가 이 실근의 위치 근의 분리는 항상 그 무조건적인 건 내가 그 원하는 조건에 대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무조건. 원하는 조건에 대한 함수의 그래프를 무조건적으로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출발하는 조건이 뭐야? 두 근이 모두 0보다 클 거래. 자, 그럼 얘 x제곱의 개수가 1인 거 보이니? 아래로 볼록인 거 알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x축과 y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고 싶다라는 것은 이쪽에 두 근이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얘가 0이니까. 그럼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생겼냐? 요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 알파라는 근 또한 0보다 크겠고 베타라는 근 또한 0보다 크겠네요. 내가 원하는 조건은 이러한 그림이 돼야 된다고. 되겠습니까? 이해하겠니? 그림에 대한 모습 됐니? 아래로 볼록일 때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라고 하는 모습을 설정해 준 거야. 그럼 내가 외우라고 하는 것부터 다시 보자. 이 판별식 D의 역할이 뭐였지, 사실? 판별식 D의 역할이 뭐였지? 2차 부등식에서 판별식 D의 역할, 혹은 2차 함수, 2차 방정식의 관계에서 판별식 D의 역할, 뭐였니? 근의 개수잖아. 그럼 그게 그래프에 부등식으로 간다면 그 근이라고 하는 게 누구였니? X축과의 교점이라고 말했잖아. 그럼 그 X축과의 교점이 두 개냐, 한 개냐, 빵 개냐를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그래프가 총 몇 가지? 세 가지가 나오고 그 세 가지의 그림이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했잖니? 그러면 봐. 내가 원하는 이 그림은 X축과 만나는 게 몇 개가 돼야 돼? 두 개가 돼야 기본적으로 근이 있을 거 아니야. 첫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를 말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어지는 문제에서 1번에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만 되어 있고 두 근이 서로 다르다라는 말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맞잖아. 183쪽에 1번에 보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란 말 없잖아. 그치? 그 한 장 넘겨봐. 184쪽에 필수예제 5번을 보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지. 그냥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고 되어 있지. 그럼 그 밑에 있는 5-1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3. 그 다음 5-2도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을 때, 5-3도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랑 2 사이 있을 때 여기에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죠. 서로 다른이란 말 없잖아. 그러면 우리는 누구도 0도 괜찮아. 다시 보자.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다면 자, 이런 상황이 있다고 칩시다. 얘 X축과 만나는 점은 한 개지만 전개를 했을 때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가 됐을 때 이 친구 근이 한 개지만 실제로는 근의 입장에서 보면 그 두 개가 같은 걸 뿐이야. 여기서 한 번에 알 수 있는 건 두 근의 합이 4라는 거죠. 근데 단지 이 알파 더하기 베타 4였던 게 알파랑 베타도 알파가 돼서 알파 더하기 알파. 2알파가 된 거라 4가 나온 거잖아. 알파. 이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말이 없었을 때는 이 중근도 개수로 따졌을 때는 두 개가 되는 거야. 개수로 따진다면. 굳이 개수로 따진다면. 물론 2라는 건 한 개 나오는 거죠. 근의 개수는 한 개가 맞는데 우리가 식의 입장에서 봤을 땐 두 근이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다면 중근도 두 개라고 한다고.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 필수예제 1번에서 나오는 첫 번째 식의 모습이 돼야 돼. 이런 모습 됐니?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린 누굴 쓸 거라고? 축의 방정식 쓸 거라고. 원리는 차근차근히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너희가 먼저 외우라고 했어. 이거 안 외우면 그냥 안 하는 거야.
이거부터 그냥 나와야 돼. 판별식 D, 축의 방정식, 경계에 대한 함수값. 이거는 나와놓고 생각하라고. 자, 요 친구가 왜 또 중요하냐? 보세요. 우리가 이런 그림을 원한다고 내가 원하는 조건에 대한 이 그림을 그려놨잖아. 이 그림 원하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제일 먼저 썼던 게 판별식 D만 쓰면 누구의 그림도 나오냐? 이 그림도 나옵니다. 이런 그림도 나올 수가 있다고요. X축, Y축의 입장에서 판별식 D만 쓰면 야, 두 군만 있으면 되지. 그게 어디 위치에 있는지 내 알 바가 아니에요가 된다고요. 얘는 0보다 큰 두 실근이고 얘는 0보다 작은 두 실근이잖아. 그렇잖아. 그럼 내가 지금 이 그림을 원해요? 이 그림을 원해요? 요 그림을 원하지 않니, 지금? 내가 제일 처음 그린 그림이 이거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리라고. 관찰을 해야 되니까. 식조건에 대해서. 그림부터 그려놓고 생각할 거라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해 줄 수 있는 게 축의 방정식입니다. 자, 이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였어요. x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함수식이 있었다면, 자, 그럼 현재 우리가 이 방정식의 축방은 얼마냐? 마이너스 k가 됩니다. 마이너스 k가 돼요. 그럼 두 번째, 이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축의 방정식이 요놈의 그림처럼 나와야 되니 어떻게 돼? 0보다 오른쪽 커야 되네. 됐니? 자, 그러면 우리 이것도 빨리 정리해놓고 가자. 판별식 D는 4K의 제곱에 마이너스 4AC, 그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그러면 4K 제곱에 마이너스 12K에 마이너스 16인가요? 이렇게 됐네요. 부등호가 있으니까 4를 나눠줘도 되네.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고 4, 1의 마플. 따라서 K는 아래로 볼록인데 0보다 크거나 같으니 큰 작작. 그래서 얘가 K는 4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내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반대구나. 맞네요. 4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게 첫 번째 조건, 요게 두 번째 조건이 나왔어. 이것도 정리하면 K는 0보다 작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금 저기 있는 두 개 썼어?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경계에 대한 함수값의 부호입니다. 자, 그럼 다시 그래프 보세요. 경계에 대한 함수값의 부호라는 건 우리가 지금 이 1번의 문제에서 두 군이 모두 뭐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니?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잖아. 이 0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경계로서 주어진 크기예요. 제한된 범위를 잘라줄 수 있는. 내가 이 실근이라는 게 0보다 클 거래. 실근이라는 게 P보다 클 거래. 그럼 그때의 경계는 P라는 점으로부터 출발한다고. 그 점이라고. 그러면 그 0이라고 하는 점의 함수값, 0이라고 하는 점의 함수값은 대입한 이 크기입니다. 이 크기의 부호를 관찰해봐. 뭐 나왔니? 이 크기의 부호를 보세요. 뭐가 나왔니? 양수 나왔죠? 요 그림에 원하는 모습을 봤을 때 양수 나왔죠?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은 여기다가 0을 넣는 거야. 세 번째 조건은 여기다 0 넣으면 3K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가 나와야 돼. 자, 설명 들어간다. 우리가 왜 0보다 커야 됩니까? 그 경계의 값을 넣었을 때 우리는 이쪽 친구 좀 지우고 다시 보여줄게. 요걸 지울까? 자, 다시 보여주면 우리가 X축, Y축에 1번에 의해서 근 두 개가 나오는 걸 알았어. X축과 만난 점이 한 개 아니면 두 개. 두 번째 조건으로 축의 방정식이
오른쪽이 있는 것을 알았어. 그럼 내가 그것의 그림에서 이러한 애를 하나 그려보고 또 다른 애를 하나 그려볼 건데 됐니? 자, 차이점을 보여줄게요. 축의 방정식 오른쪽에 있는 거 동일해. 근 2개 나온 것도 동일해. 근데 빨간 색깔은 0을 넣었을 때 뭐가 나오니? 음수 나왔고 흰 색깔은 0을 넣었을 때 양수가 나왔네. 자, 그 차이로 인해서 뭐가 됐을까? 얘 빨간 색깔의 근은 0 뒤쪽으로 근이 생겼네. 흰 색깔은 둘 다 0 앞쪽에서 근이 생겼네. 그럼 내가 흰 색깔 원한다 했어? 빨간 색깔 원한다 했어? 흰 색깔 그림 원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 경계라고 하는 0이라고 하는 점 친구를 넣었을 때 음수가 돼야 되냐 양수가 돼야 되냐라고 하면 양수가 돼야 된다고. 자,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더 해볼까? 우리가 2차 부등식의 큰큰 작작이랑 내용이 연결되어 있어요. X축이 이렇게 있어. 2차 부등식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값을 넣었더니 양수 나온대. 그럼 그거는 이 근의 기준으로 바깥에 있는 거야. 양수 나오는 거니까. 큰큰 작작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쪽 안쪽 0보다 작다가 나오는 건 그 두 근의 사이 값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음수가 나오는 거지. 들어도 모르겠지. 그러니까 외우라고. 얘가 이런 조건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에 나옴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원리에서 근의 위치를 지정해 줄 수가 있다고, 어떻게 보면. 근데 모르잖아. 말해봤자. 너희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려워서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처음 들으니까 모르잖니. 그러니 외우자고. 아까 내가 세 번째 뭐라고 적었어? 경계에 대한 함수값의 부호를 관찰해라. 그러고 퉁치라고. 그 내용은 내가 다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제일 첫 번째 뭐 하라고 했니? 원하는 조건에 대한 그래프, 이거가 성립하는 그래프를 그려놓으라고. 그리면 알아서 만족이 돼. 그 그림에 대해서. 내가 그려놓은 흰 색깔 그림을 봐. 알아서 만족이 되잖아.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양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게 눈에 보인다고. 그걸 그대로 쓰라고. 그러다 보면 이해를 할 거라고. 내가 오늘 했던 이 말이 이해가 될 거라고. 그래서 마지막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쪽 친구 넘기면 3K가 마이너스 4보다 커서 K는 다시 3분의 마이너스 4보다 크다네.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그러면 아직 하나 더 남았다. 최종 결론. 우리는 이렇게까지 식 외우고 구해내는 것까지도 다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이 세 개에 대한 연립을 해야 돼. 이 세 개에 대한 연립이 안 되는 친구도 있습니다. 해볼게요. 첫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친구를 제일 먼저 갖고 오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4보다는 크거나 같답니다. 두 번째. K가 0보다는 작대. 그럼 얘는 탈락이야. 안 겹쳐. 얘는 무조건 탈락. 얘 볼 필요도 없어. 세 개가 다 겹치는 부분의 영역을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럼 마지막 건 어때? K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크대. 요쯤이겠네.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크대. 이 세 개가 동시에 겹치는 건 요거네. 따라서 이 첫 번째 거의 정답은 K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크다가 정답이 됩니다. 1번의 풀이 방식이 다르다고 저거대로 하면 안 되냐고 저게 더 쉬워 보이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다 포함해서 말하고 있어. 범용성이 제일 뛰어난 애로 말하고 있어. 얘가 0이었을 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해서 푸는 문제도 있어요. 나도 그 풀이법 안다고. 근데 요렇게 하라고. 왜? 이거 먼저 다 하자고. 그럼 두 번째는 어때? 이번엔 두근이 모두 음수라네. 두근이 모두 음수. 그럼 지금 현재 이 식 조건은 동일한 상황이니까 판별식 D는 그대로 둘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두근이 모두 음수를 원하는 X축, Y축 그래프가 있다면 내가 그 조건에 원하는 그래프를 그리자 했잖아. 0이라고 하는 친구 기준으로 전부 다 뒤쪽에 있어야 두근이 모두 음수가 나오는 거네. 그럼 현재 얘도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가 나와야 되는데
0이 돼도 될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도 들어와도 될까를 본다면 주어지는 문제에서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는지를 관찰하는 거야.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러면 다시 얘를 갖고 와도 된다는 거야. 이 조건 갖고 와도 되네. K가 4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를 갖고 와도 된다고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누구였어? 축방이었죠. 축방. 그쵸, 축방. 자,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 이미 했던 식이지.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면 마이너스 k. 자, 그 친구는 이번에 어떻게 된대? 축의 방정식 여기 있잖아. 여기. 어떻게 되니? 0보다 작아야 되네. 그 다음 세 번째 뭐였어? 경계에 대한 함수값 부호를 체크해라. 그럼 경계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내가 뭐에 대한 기준으로 말하고 있어? 0에 대한 기준으로 말하고 있잖아. 0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0이 경계라고요. 그럼 0을 집어넣어봐. 0을 집어넣었더니 어디 있어? 아, 양수에 있네. 다시 0을 집어넣었던 이 3k 플러스 4가 양수가 돼야 된다고. 그럼 요 세 개의 연립을 해볼까요? x축 쫙 긋고 4라는 점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이라는 점보다 작거나 같고 두 번째 요 친구는 k가 0보다 크다로 바뀌네. k가 0보다 크다로 바뀌네. 그러니까 얘는 바로 탈락. 안 겹치네. 그 다음 세 번째 요 친구가 아까 k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다고 됐죠? 크다가 됐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는 한 이쯤이었고 이것보다 크다래. 이 세 개가 겹치는 건 요거네. 그치? 따라서 두 번째 거의 정답은 K가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 겁니다. 되니? 그럼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것도 지울 거야. 마지막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 우리가 주어지는 그 그래프에서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갖길 원한대. 그러면 X축, Y축에서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진다는 건 이러한 그림이 돼야 돼요. 이러한 그림. 됐니? 이해하겠나요? 자, 그럼 이 그림이 되는 상황은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가 나와야 되고 첫 번째 우리 누구 쓴다 했어? 판별식 D.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겠네? 근데 우린 이거 두 개가 서로 달라야 돼. 0 들어오면 안 돼. 자, 다음 두 번째 축방. 이 축방이 0보다 크냐 0보다 작다가 의미가 있을까? 아니요. 얘가 일단 이런 그림이 나오면 축방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런 그림이 나오는 상황에서 의미가 없어. 얘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경계에 대한 함수값이라고 하죠. 경계에 대한 함수값. 자, 우리는 0을 기준으로 얘네들을 잘라줬네.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0을 넣었을 때 뭐가 나왔니? 음수가 나왔네. 그치? 음수 나왔네. 됐니? 그럼 얘가 이제 음수가 나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순간 이 판별식 D를 안 해줘도 됩니다. 신기하죠? 왜 그럴까? 우리가 판별식 D의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했지? 이 세 가지 그림 속에서 음수가 나오게 하는 모습은 누구밖에 없니? 얘밖에 없잖아. 얘만 음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한다는 식을 쓰는 순간 무조건 얘도 만족이 돼. 한번 관찰해 줄까? 3k 플러스 4가 f0, 0을 집어넣은 값이고 이게 음수라고 해볼게. 그러면 k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작다가 됐지. 맞지? 이 범위에 있는 모든 건 다 성립해. 여기서. 무조건 판별식 D가 0보다 커. 얘가 되면 다 된다고. 음수 되니까. 그래서 이 세 번째 문제는 얘가 정답입니다. 신기하죠? 그러면 빠르게 다음 문제도 가볼게.